마치 한편의 대하 드라마도 같은 격동의 대한민국 70년 경제사. It's a unique history. My title would be Overcoming Any Obstacle or Overcoming Every Obstacle. Und das ist schon revolutionär. Das ist nicht Evolution, sondern das ist ein Beispiel für Revolution. 기적 또는 혁명이라 불리며 세계를 경탄시켰다. 그러나 지금 한국 경제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기업과 소비자 모두 갈수록 경제에 비관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도로 제조 산업이 이제 붕괴되는 위기에 이제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변화의 교차로에서 운명을 가늠할 새로운 도전을 시험받고 있는 것이다. 급격한 경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공지능, 로봇 등으로 인해 인간의 삶이 더욱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시작됐다. 18세기 말 전기기관의 도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최초의 기계식 생산을 가능케 했다. 약 100년 후 2차 산업혁명을 통해 전기를 활용한 대량 생산 시대로 진입했고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로 인한 생산 자동화 기술 도입에 이어 인간을 대신한 인공지능에 의해 생산이 통제되는 시대가 열렸다. 가산업혁명은 디지털과 물리적인 것과 바이오가 융합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부처적이고 기존에 있던 조직들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환골탈퇴해야 됩니다. 기술 혁명을 넘어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Of course, nobody knows what is the direction. And what I can tell you only is that the changes in industry or in our private life as well will be always much, much faster than before.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합과 연결. 융합과 연결의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를 열어갈 역량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선진국들이 200여 년 동안에 걸쳐 이룩한 경제 발전을 불과 70년 만에 따라잡은 경험이 있다. 대한민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였다.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 불굴의 의지로 응전을 거듭했다. 한국 경제가 고도의 성장을 이룬 건 수출 지향형 공업화라는 독특한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부터였다. 경제개발 초기, 한국은 취약한 내수 기반의 약점을 극복하고 부족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단초를 바다 건너 수출해서 찾은 것이다. 이제 정부가 뭐 이것을 수출해라 저것을 수출해라 하기 전에 근로자들이 또 기업가들이 밖에 나가서 장사가 될 수 있는 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만 하면은 그만큼 금융이라든지 세제상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니까 예를 들면 가발이라든지 플라이우드라든지 화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수출이 계속되면서 연평균 수출액은 약 40%씩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도 3배 이상 늘었고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압축 고도 성장을 거듭했다. 전 국민들이 묵묵히 동참한 국산품 애용 운동은 미비했던 내수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는 그 대신 품질이 좋은 이 우수한 국산품이 국민들이 불편을 무릅쓰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들의 고용이 더 늘어나는 선순환 경제 구조의 발판을 마련했다. 수출한다는 얘기는 시장을 개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 물건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이제 본물을 터놓는 거거든요. 일제, 미제 같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첨단을 달리는 경쟁력 있는 제품들이 우리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수입을 아주 제한적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조치를 약간 취하긴 했지만 일반 국민들이 그러한 해외의 좋은 제품을 왜 우리가 못 쓰게 우리를 막느냐.
라고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 정책이 유지가 되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수출 지향 공업화의 결과 1980년에 목표했던 수출 100억 달러를 1977년에 조기 달성했고 불과 4년 뒤 1981년에 2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 수립과 국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대한민국 경제는 압축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숙련된 근로자들이 활약한 제조업의 경쟁력 때문이었다. 현재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경쟁력은 세계 5위권. 2014년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제조업의 IT를 융합하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내놓았다. 제조 공장의 스마트 공장화가 핵심, 기업과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스마트 공장 추진단을 구성하고 2020년까지 1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이 이 정도 먹고 사는 게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제조업 일자리 놓칠 수 없다. 그러니까 스마트 공장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고 목적은 결국 일자리 유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남보다 뒤처지진 않겠다. 제조업 부활과 함께 고용 증대까지 기대하며 시작된 스마트 공장. 성공을 말하긴 이르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 공장 구축 완료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락세를 보였던 기업들의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공장의 고용 증가율은 제조업 평균인 3.6%보다 약 2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공장이 가져온 이러한 변화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던 제조업이 IT와 연결되고 융합하여 새로운 도약 가능성을 새롭게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제조업 모델을 만들어낸 독일은 효율적인 스마트 공장의 확산이 일자리 창출과도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Also in der Tat geht mit dem Thema Industrie 4.0 oder dem Internet der Dinge ganz viele Änderungen herbei. Vielleicht das Gute zuerst. Berlin hat es ja und Deutschland hat es ja geschafft, auch in der Revolution 3.0 im Bereich der Automatisierung mehr Arbeitsplätze zu schaffen, als abgebaut worden sind, indem Deutschland selber nicht nur diese Technologien anwendet, sondern selber auch produziert und exportiert. 이론과 실무를 함께 배우는 독일의 교육 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가 일자리 창출에 한몫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도제학교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의 공업계 중심 직종에서 미용, 서비스 등 4차 산업 유망 직종까지 다양화했다. 향후에도 선진국에서의 산학일체 도제학교 운영의 성공 사례를 우리 실정에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전문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기계를 만든다거나 어떤 로봇을 만든다거나 하는 거는 결국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기술자, 기능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 도제학교의 어떤 그 프로그램이야말로 정말로 많이 또 활성화가 돼서 일반 이런 제조업체들의 인력과 후에 조금 더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가 산업화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는 정보화의 시기였다. 이른바 제3의 물결이란 정보사회 구축을 위한 경쟁이 세계 곳곳에서 본격화됐다.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정보통신 분야의 규제 완화와 자율화를 기초로 정보화 산업을 개척해 나갔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정보혁명의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때는 또 모든 나라가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혁명의 물결을 잘 활용을 한다면 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사회는 뒤졌지만은 정보사회는 우리가 앞서가자 하는 그런 이제 구호를 내걸었죠. 1980년대 초반
한국은 TV,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 위주의 전자산업이 시장의 확장성 측면에서 한계에 달한 상태였다. 전자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전 중심의 전자산업을 반도체, 컴퓨터, 전자교환기 등 산업용 전자와 부품 산업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정책 방안이 모색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선포하고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보화 사회를 위한 인프라를 다져나갔다. 전산망 구축과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전자기기 등 모든 것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조달함으로써 정보통신 산업 발전에 발판을 제공했다. 국내에서 개발 생산된 IT 부품을 우선 매입해주는 조달 시장을 확보하여 선순환의 정보산업 발전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시장 진입 제한을 낮추어 경쟁을 통한 정보화 산업 육성 전략을 채택하기도 했다. 당시 핵심 육성 전략 품목 중 하나였던 전자교환기 TDX를 단순히 전자교환기의 국산화라는 목표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집중시켰다. TDX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은데 관련된 경쟁되는 모든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국가 총력전을 했다고 하는 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R&D가 그때까지는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 R&D였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준 우리나라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TDX 개발이 성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용기를 가지고 반도체 개발하자. 당시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000달러, 1만 달러 이상 돼야 가능하다고 여겼던 반도체 개발은 무모해 보였고 국내외에서 반대가 적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하지만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개발이 시작됐고 1983년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시작하면서 반도체 개발은 급물살을 탔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6년 이상 걸려 일으켰던 기술적 완성도를 단 6개월 만에 따라잡았고 마침내 1992년에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선두 자리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격동의 한국 시기에 국가가 좋은 비전을 제시했고 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우수한 최고 경쟁자들이 많았고 또 많은 기술자들이 피땀 흘려서 나라와 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그러한 것들이 이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정부의 선제적인 인프라 확충은 미래 정보통신 산업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1980년대에 정보화 초석을 놓았다면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도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등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체계적 투자를 지속했다. 그 결과 200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고의 통신 인프라 강국으로 부상했다. 더불어 기업들도 IT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했다. 한편 90년대 세계 경제 환경은 지역주의가 심화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배가 된 시기이기도 했다. Now, if I go to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y say, well, the reason Korea succeeded is they had industrial policy. They told the companies what to do. And I think it's a fundamental misunderstanding. I think Koreans did use industrial policy as effectively as any country. But they also pulled back and let competition affect the way that the chaebols even worked. I mean, creating competition among the chaebols, I think, prepared them for competing in the world. And so it was enlightened. I think that's what we have to say. 이후 세계 경제는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인한 경쟁 격화에 적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신기술 투자를 늘리고 적극적 시장 개척으로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핸드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고부가가치 IT 산업이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가운데 모험과 혁신으로 무장한 새롭고 강한 벤처 기업들이 속속 탄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IT 수출이 연평균 약 15%로 늘어 1998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 흑자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가 1년에 무역 흑자가 약 한 450억 불 정도 나고 있습니다만은 IT 산업 하나에서의 무역 흑자가 800억 불이 넘습니다. 그 얘기는 IT 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얘기해도 좋겠죠. 한국 경제는 이제 제조업과 IT 기술을 연결시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이 기업은 제조업계의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제조업을 이제 재부흥하기 위해서 이제 제조 생산 기술이라든가 운용 기술 등을 어떻게 공작 기계와 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고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고요. 공작 기계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좀 융합하는 기술을 개발하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IT 기술로 장비에 결합할 수 있겠다 하는 걸 가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는 획기적인 행보. 시간이 곧 돈인 제조업 현장에서 기계가 멈춤 없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생산량이 극대화되고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라든지 또는 기업들 간에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 기술 표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우리도 가져갈 것이고 서로 이제 선진 국가하고 어떻게 그 부분들을 서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좀 많은 논의를 좀 해야 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한국 경제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초과학 연구보다는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단기 응용기술 연구에 집중됐다. 그러다 보니 원천 기술 확보가 부족했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술 표준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신산업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쪽 부분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빨리 공급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국내 대학이나 이런 데 국내 연구소에서는 마땅치 않으니까 해외에서 자꾸 기술 도입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개발연대 기술 도입에 의존하는 형태로 다시 지금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빨리 끊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R&D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연구개발 투자의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이다.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 지식을 공급하고 그 수요를 산업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국가 R&D 지식 플랫폼이다. 이 연구원은 기존 단기 성과 위주 연구 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이 발달하려면 산업을 받쳐주는 주춧돌이 결국 들여다보면 기초과학이거든요. 기초과학이 없이는 산업혁명도 있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당장 4차 혁명,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기초과학 없이는 그런 게 전부 그 사상 누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이처럼 압축적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산업화 시기별로 실시한 적절한 교육 정책과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강한 열망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But education in Korea is something that's really quite different than education anywhere else. There's a term in Korea, jidokara, which is sort of intensity, but it's beyond intensity, right? And so the Korean commitment to education is the most intense I've ever seen. I mean, there are lots of other cultures that are committed to improving educational outcomes. Israel was one country that did that. So is just increasing your education budget going to lead you to outcomes like Korea? I think we've seen lots of countries in the world who've increased their education budgets but don't have outcomes anywhere close to what Korea is having. So 한국의 교육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는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사실이다. 당시 GDP를 100%라고 봤을 때 교육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된다. 1950년대 시작된 초등 의무 교육은 1960년대에는
초기 노동 집약적 경공업에 필요한 산업 인력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여성은 높은 초등학교 취학률에 힘입어 양질의 산업 인력이 됨으로써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The lowest female labor participation in the OECD countries is right now Korea. And I think that is ignoring what was the most important part, I would argue, is the determination, and specifically in my view, the determination of the Korean women working in sometimes very difficult conditions in the factories that really led to the first great wave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 70년대엔 산업 발전에 따른 숙련된 기능 인력의 수요 증대로 중등 교육 및 기술 훈련이 강화됐다. 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확대로 대졸 인력이 증가하면서 기술, 지식, 정보기관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 우리는 보존 자원이 없는 대신에 사람들은 아주 많은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또 교육열이 높았고 또 50년대부터는 우리의 그 기본 교육을 통해서 벌써 문맹률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낮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경제 전략과 정책만 있으면 이런 좋은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국내에도 있었고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산업화와 정보화 시기별로 적절한 인력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시켰던 대한민국.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빠른 변화와 융복합 시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과거의 교육이 지식을 얼마만큼 내가 많이 가지느냐,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외우느냐, 그건 3차 산업혁명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서는 얼마만큼 상상력을 가지느냐, 얼마만큼 엉뚱한 질문을 가지느냐, 아이들의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 아이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게 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한 경기도 꿈의 학교 수업. 모든 연락들이 다 이 컨트롤 타워로 와서 이제 배치가 되는 거예요. 훌륭한 아이들. 웬만하면 산을 타야 되는 거고 저는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주는 질문을 하는 게 선생님의 역할. 자, 이제 한번 해봐. 답은 아이들이 찾는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뭐 말을 잘하는 학생, 뭐 어떤 잘하는 학생은 뭐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만드는 학생 등 그러니까 표현 방식도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들을 보면 이제 좀 너무나 주십식이 암기식이 이제 획일화되다 보니까 이러한 다양한 이제 표현 방식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서요. 또 미래 세대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은 창의력, 비판적 사고, 협업과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제 오는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학교 간, 학생 간, 지역 간 어떻게 협력과 협동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느냐 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우리는 세계 경제사에 있어 중진국 소득 함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한 롤 모델로 꼽힌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정체되어 중진국 소득 함정에 빠지지만 이를 극복한 나라는 13개국뿐이라는 것. 그중 대한민국은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첨단 산업국가로 발전,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사례로 개도국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Well, I wouldn't use the Korean miracle. That term has been used, and it implies it just somehow it magically happened, and it didn't magically happen. It happened because a whole group of people dedicated themselves to making it happen. Und wir werden noch viele Anwendungen dieser Art sehen
Wir können das heute nicht prognostizieren, wie die Welt in 15 oder 20 Jahren aussehen wird. Nur sie wird völlig anders aussehen als heute. Wir wissen aber nicht wie und müssen in dem Sinne auch evolutionär vorgehen, immer Tag für Tag und Schritt für Schritt.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대. 대한민국의 과거 경제 발전은 위기에 대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과거 70년 경제 발전의 역사를 통해 우리 안에 축적된 혁신의 DNA를 일깨워 미래 70년 성공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나갈 때이다.